정작 내란 음모의 현장에 있었다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이성윤조차도 이 사건이 내란 음모로 기소될 줄 몰랐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 수사하고서야 비로소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운동권을 같이 했으면서 잘 알 텐데 그 사람은 5월 12일 날 그 날이 적어도 내란 선동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은 또 어땠었습니까? 5월 10일 녹취록을 5월 18일 날 완전히 다 녹취록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7월 말까지 국정원은 내내 이 사건에 대해서 각종 영장을 발부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그랬지 내란 음모 선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오늘 그 국가기관시설이라고 하는 윤리저장고, 해화전화국, 전기통신공사 어디에도 국정원은 안보에 대한 주의하라는 공문이나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국정원도 그때까지는 적어도 대선 사건을, 대선 개입을,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를 어떻게든지 가라앉혀야겠다고 판단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을 내란 음모 선동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그리고 녹음 파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발언을 하지 않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고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뜬구름 잡는다는 얘기도 했었고 허다한 발언들을 했는데,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과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폭동을 결의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적어도 말을 가지고 판단하려면 결의문 있거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말입니다. 말. 국정원 협조자의 말, 녹음 파일에 들어있는 말의 의미와 해석을 통해서 지금 폭동이 있었다고, 폭동에 대한 준비행위, 선동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 내란 음모 선동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도 법원은 오늘 답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 반 이상이 여성이고 또 남성들의 절반 이상이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이석기 의원은 법정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는 현 정권 하에서 누가 폭동에 의한 정부 전복을 모의하겠느냐라고 답을 했고, 이 자리에 있던 그 어느 사람 입에서도 정부를 전복한다라든가 정부를 폭력적으로 뒤엎는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고 폭동의 선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지만 저는 내내 재판부의 판결을 들으면서 법원의 판단 같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구형 의견을 그대로 되풀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의 공개 수사로 시작된 한국한 메카시즘 여론몰이가, 종북몰이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메카시즘의 광풍에 휘달렸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주눅들게 만들고 겁먹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공포였었습니다. 이 공포의 무거운 그림자가 사법부 이외에도
강력하게 내리누르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는 한편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시민사회의 눈물겨운 싸움과 그리고 제도 내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법부 두 개의 바퀴가 존재함으로써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한쪽 바퀴 축이 오늘 빠져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노력과 양식 있는 사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사회를 30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을 막아 세워야 하는데 사법부의 바퀴가 빠져나감으로써 오늘 이 순간 우리는 3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모든 것은 시민이 결정합니다. 양식 있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결국은 외박기를 망정 이 마차를 미래를 향해서 이끌어갈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는 지난 24년 동안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한 길을 걸어왔던 변호사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억압받는 자, 소수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음을 지난 세월 동안 뼈저리 느꼈습니다. 어찌 이번 재판은 수월하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환상을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막연한 환상이 적어도 우리의 피눈물 나는 헌신과 노력이 없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주변에 상처받던 우리의 양식 있는 이웃과 시민들을 어루만지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항소심을 향해서 대법원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인권과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그날까지 물러섬이 없이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인권 변호사의 운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8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내라는 뭐라는 1심 전쟁에서 저는 졌습니다. 어찌 보면 패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싸움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그리고 그걸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싸움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은 사랑과 위로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